야만족인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군. 나는 오늘부터 가톨릭을 믿어서 교황에게 인정을 받을 거야.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탄생한 야만인들의 나라 프랑크 왕국. 프랑크 왕국은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프랑크 왕국은 어떻게 이 세 나라의 기틀을 만들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395년, 거대한 로마 제국은 두 개로 갈라졌다. 이제 로마 제국은 도시 로마 중심의 서로마 제국, 그리고 도시 비잔티움 중심의 동로마 제국으로 나눈다. 이후 동로마 제국은 점점 성장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의 힘은 점점 약해질 뿐이었는데 그러던 중이었다. 야만족인 내가 로마의 관리까지 올라왔다니 정말 대단해. 그랬다. 야만족 출신이었던 할데리히는 당시 서로마 제국의 땅, 오늘날의 프랑스 북쪽을 로마의 행정관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다. 즉, 야만인 관리가 로마의 땅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할데리히는 야만족, 즉 게르만족의 하나인 프랑크족이어서 로마에게 정식 군주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서로마의 황제를 공식적으로 폐위한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476년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다. 아니,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잖아. 그럼 우리에게도 드디어 기회가 온 건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클로비스였다. 클로비스는 할데리히의 아들로 그도 역시 야만인이었다. 하지만 클로비스는 이제 야만인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모두가 인정하는 어엿한 나라의 왕이 되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부터 가톨릭을 믿을 거야. 그래서 교황에게 인정을 받겠어. 그럼 나를 진짜 왕으로 대해주겠지? 그랬다. 때는 496년 클로비스는 본인이 야만족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민심을 얻어 그는 교황으로부터 아, 그래 클로비스,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지. 좋아, 그럼 나도 너를 진짜 왕으로 인정해줄게. 그랬다. 클로비스는 가톨릭으로 개종한 덕분에 교황에게 갈리아, 오늘날의 프랑스 북부를 다스리는 정식 군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당시 클로비스 왕 때의 프랑크 왕국은 별로 넓지 않았다. 오늘날의 프랑스 동쪽과 독일의 서쪽을 합친 정도의 크기였다. 그런데 조그맣던 야만인의 나라 프랑크 왕국의 땅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왕이 등장했다. 나는야 지혜로운 정복자 카를로스 대제다. 카를로스 대제는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프랑크 왕국의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이었는데 그는 유럽인들에게 오늘날 지혜로운 정복자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카를로스 대제가 말한다. 프랑크 왕국의 병사들이여, 우리의 땅을 넓히자. 카를로스 대제는 병사들과 함께 정복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제일 먼저 병사들을 이끌고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을 완전히 통일해 그곳을 모두 프랑크 왕국의 땅으로 만들었다. 이후 카를로스는 이탈리아로 건너갔다. 뭐라? 프랑크 왕국에 카를로스가 공격을 한다고? 당시 이탈리아는 또 다른 야만족, 롬바르도족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를로스 대제는 롬바르도족을 몰아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또한 프랑크 왕국의 영토가 되었다. 물론 지혜로운 정복자 카를로스는 여기서 전쟁을 끝내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싸움 끝에 오늘날의 독일 땅 상당 부분을 프랑크 왕국의 소유로 만드는 업적까지 달성했다. 그 결과 카를로스 대제의 치세 당시 프랑크 왕국의 땅은 오늘날의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영토가 합쳐진 정도의 크기였다. 하하, 나 카를로스 대제, 내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해.
이런 나를 누가 인정해 주려나? 때는 800년, 카를로스 대제는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그 업적을 인정받았다. 카를로스 대제, 당신의 업적을 인정해 로마의 황제 자리를 수여하는 바입니다. 그랬다. 카를로스 대제는 서로마를 계승한다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에서 교황에게 황제의 칭호를 받았다. 이는 야만족이 황제가 된 최초의 일이고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프랑크 왕국을 기가 막히게 잘 다스렸던 카를로스 대제. 결정적으로 그는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 카를로스 할아버지의 땅은 내가 다스려야 돼. 아니야, 나야. 그랬다. 814년 카를로스 대제가 사망한 후 그의 손자 3명은 드넓은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였다. 그리하여 프랑크 왕국은 서프랑크, 동프랑크, 그리고 이탈리아 왕국 이렇게 3개로 갈라진다. 훗날 서프랑크는 오늘날의 프랑스, 그리고 동프랑크는 오늘날의 독일이 되었다고 한다. 무너지는 로마 제국의 틈에서 탄생한 프랑크 왕국. 이들은 482년부터 814년까지 약 400년간 번성했다. 또한 흩어졌던 유럽의 여러 민족을 하나로 모아 오늘날의 서유럽 그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모태, 프랑크 왕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야만인들이 세운 나라 프랑크 왕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프랑크 왕국은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야만인이라 불렸던 이 게르만인들이 세웠던 왕국 중에서 가장 번성한 왕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정복자 카를로스 대제 때 오늘날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합친 정도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서유럽 그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고요. 하지만 카를로스 대제가 사망을 하고 바로 나라가 3개로 쪼개지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운명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정말 익숙한 민족이죠, 바이킹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딩몬이었고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